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닥터 인사이드입니다. CRPS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엄청난 고통을 통반하는 약간 그런 증후군. 세상에 있는 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연예인 중에 신동욱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군대에서 CRPS를 진단을 받고 되게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줬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남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이 봤고, 여러분들 지인이나 가족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겪었던 여러 경험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군병원에만 3년 있었던 거 아시죠? 그쵸, 네. 그래서 군병원에선 이런 환자분들을 되게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한 환자가 기억이 나는데 발목이 삐어서 왔던 환자거든요. 네. 이제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삐었어요. 너무 흔하죠? 네, 보통은 이렇게 되면은 한 1, 2주 정도 지나면 통증이 그래도 조금은 좋아져야 되는 양상이잖아요. 그쵸. 그냥 염자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좋아지지를 않아서 결국은 외진을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군대가 외진도 잘 안 보내줘. 가는 데까지 한 달. 이에는 짬도 안 돼서 이병이었던 거야. 이병. 그래서 아프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네. 결국은 군병원에 정형외과를 갔어요. 네. 근데 MRI도 한 달 있다가 찍을 수 있었던 거야. 보통 다치고. 군병원이 MRI도 대기가 엄청 길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 달 뒤에 MRI 찍었는데 별로 이상이 없어. 그냥 약간 부분 파열 정도인 거예요. 인대가 부분적으로 찢어졌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그냥 쉬라고 하죠. 쉬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환자들이 부대로 복귀를 하면은 쉬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너 그냥 정형외과에서 좀 쉬면 된다고 했다고? 그럼 좀 쉬고 바로 훈련해. 너 골절도 아니네? 골절도 아니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골절 수준이 아니면 바로 훈련을 시켜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가 한 4달쯤 지났나? 결국은 도저히 못 참고 저희 군병원에 있는 재활학과로 왔어요. 제가 어떻게 보게 됐는데 이 환자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원을 시켰던 케이스였고, 결국은 이것저것 검사하고 하면서 CRPS로 진단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재활도 하고 주사 치료도 하고 했는데도 안 나아서 결국은 의가사 전역을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이 환자는 아마 치료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정형외과나 이런 데서는 사실 MRI를 딱 보고 네. CT 보고 골절 아니고 그냥 인대 부분 파열이면은 큰 이상 없다고 결론을 내리기가 쉽잖아요. 그럼요. 그럼 CRPS 그 진단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CRPS의 S가 신드롬이에요. 증후군이기 그렇죠. 네. 때문에 이게 어떤 MRI나 이런 영상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보조적인 툴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 증상들과 여러 검사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고, 네. 특히 CRPS 초기에는 증상이 생각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심하지 않기 때문에 꾀병으로 인지될 수도 있죠. 꾀병으로 인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간과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런 CRPS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 CRPS라는 거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환자와 같이 이런 비슷한 순환을 겪게 돼요. 일단은 아파요. 아프니까 그 부위를 안 쓰게 되겠죠? 그쵸. 안 쓰게 되면 근육이 빠지고 막 허벅지, 종아리 근육 다 빠지겠죠? 그러면 또 통증은 또 새로운 통증을 낳게 되고, 그런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하면 뭐 MRI나 이런 데는 이상이 없다. 약간 예민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되겠네. 그런데 약은 막 진통제 이것저것 달고 살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여러 악순환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려면 무조건 빨리 진단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기 진단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쉽지가 않다고. 너무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의사들도 진단 내리기가 참 힘들어하고, 이게 생기는 원인도 아직 원인 미상입니다. 물론 뭐 외상이나 뭐 여러 가지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을 하지만 그 외상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 CRPS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도 하고. 그 기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미상이고, 이 진단 기준도 계속 바뀌어요. 그만큼 이게 아직은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인대 파열이나 뭐 암처럼 이 MRI나 이런 엑스레이로 딱 진단을 내리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CRPS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의사들은 이거를
진단을 내리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CRPS로 의심이 되면은 절대 병원 한 군데에만 의존을 하지 마시고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들도 꼭 가셔서 조기에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아무리 CRPS로 진단이 되어도 한 3개월 이내에 진단이 되면 그 완치 확률이 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벗어나게 되면 이게 평생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외상이라든지 혹은 뭐 골절 아니면 수술 후에 예상보다 이 통증 호전 속도나 이런 증상 호전이 더디면 꼭 의심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CRPS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CRPS의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서는 이미 워낙 다른 영상들에서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다만 이 CRPS가 우리 주위에서도 꽤 흔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